이번 사연은 사연자분의 고단했던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힘들었던 시기를 버텨내고 지금껏 살아온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많아 타자도 능숙하지 않고 필력도 부족하지만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그 사람을 만나 혼전 임신하여 붕대로 배를 조여가며 숨기다가 결국 집을 나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수술이 불법이라 하지만 보편화되어 싶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나이 또한 어렸고요. 저를 잡으러 온 오빠를 뒤로 한 채 저는 애를 낳겠다며 몇 번 보지도 못한 그 남자 집에 따라갔어요. 제 나이 20. 정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쌍욕을 먹어가며 살림 배웠어요. 그렇게 2년 뒤에 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했죠. 정말 월급 1원 한 장 손 안 대고 그대로 저한테 보내주던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24살. 둘 다 너무나 어린 나이지만 모두 다 잘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애를 낳고 2년 뒤부터는 저도 새벽에 우유 배달, 집에서 미싱하며 소소하게 돈 벌며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온 지 3년 만에 은행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여 바로 운수업 쪽으로 눈을 돌려 어린 나이에 자리 잡은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둘째를 갖게 되고 별일 없이 낳아 기르니 저를 원망하셨던 부모님도 그제서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제 앞날은 꽃길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 그리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까지. 앞으로 더 열심히만 산다면 부유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많이 힘들었던 저의 어린 시절들을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그 사람이 바람이 났습니다. 자주 머리 자르러 가던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나이도 젊고 이뻤습니다. 남자라고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 저는 원래 다 그런 것이 줄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가정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때의 불장난처럼 지나가고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저한테 사정하고 어르고 달래다가 기분 나빠지면 때리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만약 지금이었다면 둘 다 머리카락을 잡고 쌍욕을 한 바가지씩 해줬을 텐데요. 그때 당시엔 바람핀 그 여자 앞에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제발 그 사람 좀 놔달라고요. 그렇게 버티다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친오빠가 제 손잡고 가자고 하는 거 못 이긴 척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양육권까지 빼앗겼고 저는 그냥 빈손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 고향으로 가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지난날의 제가 아직도 한이 서려 가끔 그때가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새엄마랑 살게 되었고 저는 대구에서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했습니다. 가끔 쉴 수 있을 때면 서울까지 올라가 학교 다니는 큰아이 모습을 잠깐 보고 4시간을 울면서 대구에 오곤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볼 방법도 없었고요. 아이들한테는 저의 잘못으로 이혼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놔서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고 당당하지 못한 제가 언젠가는 자리 잡아 너희들 꼭 데려올 거란 생각만 하고요. 그냥 무서웠어요. 트라우마처럼. 맞았던 기억에 그 사람에게 아이들 보고 싶다고 요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용기도 없었고요. 그냥 무식하게 일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애들 키울래? 뭐 그냥 대뜸 저렇게 묻더군요. 저도 망설임 없이 응, 내일 올라갈게 했어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요. 알고 보니 또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할머니 집에서 4개월이 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늙으신 노모에게 짐 주는 것 같아 힘들고 아무래도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전화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작은 반 지하방이었지만 애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데려오던 첫날에 아이들을 안고 자려고 침대에 누우니 작은 아이가 침대에서 자기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오줌을 싼다고요. 내려올 때 신장에 좋은 약이라며 바리바리 챙겨주던 애들 할머니.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냥 안고 잤습니다. 다음날 오줌을 많이 또 쌌더라고요. 다음날도 그냥 안고 잤습니다. 또 쌌어요. 그렇게 일주일 하니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마 정말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나 봅니다. 오줌을 안 싸게 된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서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 잘못 같아서요.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있어주지 못한 죄로 정말 많이 잘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아빠의 역할도 해야 하기에 엄하게 했지만 돌아서서는 너무 참 아팠었죠. 그 사람은 양육비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쯤 나타나 돈 100만 원 던져주고 또 사라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법원에 소송도 해봤습니다. 양육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는데도 한 3개월 주다가 또 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자 혼자 애들 둘 건사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게 하기 싫어 남들 하는 건 다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나 봅니다. 애들이 사춘기도 세게 겪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 다 키우고 큰아이 대학 졸업시키니 서울 가서 살고 싶다더군요. 그렇게 서울 보내고 2년 뒤 결혼한답니다. 지금의 사위. 그때 당시에도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 바로 허락했죠. 그 대신 꼭 약속하라 했어요. 가정을 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죽는 날까지 약속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든든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주로서 참석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 끝에 혼주석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 결혼 시작과 동시에 밉보이는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연락하니 당연히 참석해야지 하며 참석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자기가 다 키운 척, 자기 잘난 척, 정말 허풍에 쩔어있는 사람이었죠. 어디서 뭐 산악회 회원들이라면서 어중이 떠중이들 5만원짜리 부조금 봉투에 2명, 3명씩 그런 사람들 잔뜩 데리고 와서는 보태준 거 없으니 사람이라도 불러서 보태야지 하면서 손해만 끼치고 그러면서 큰소리치고 결혼식 마무리하고 정산하는데 주례 선생님한테 밥 사드려야 한다며 되려 돈을 뜯어갔죠. 참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 싶었지만 자리 지켜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큰일 잘 치르고 앞으로는 여태 못했던 아빠 노릇 열심히 한다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애들한테 전화해서 못살게 굴더라고요. 애들이 착해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전화가 와서는 술을 먹었는지 작은 아이한테 너는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냐며 욕을 했다 하더군요. 땡땡 새끼라는 말까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아이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다 된 성인이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싫다고요. 그때부터 인연 끊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애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핏줄의 연을 제가 끊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계속 참아왔으나 자식까지 아프게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애들 번호 다 바꾸게 하고 저도 번호를 바꿨죠. 아이의 인연을 끊으려고요. 모든 게 평온해졌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지낸 지 1년. 제 둘째 아이 정말 좋은 곳에 취업했어요. 늘 꿈꾸던 자기 꿈 이뤄서요. 그날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 이렇게 힘들게 한 세상에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요. 암만 그래봐라 다 잘 해냈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며 대리운전, 식당 설거지까지 하며 애들 키웠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떠났어요. 제가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억척스럽다느니 독하다느니 별명은 피자 한 판으로 지어줬었죠. 뭐 어디 가서 뭐 먹자만 하면 그 돈이면 피자 한 판 애들 사주겠다 입에 달고 살았더니 그런 날들이 다 보상받았습니다. 보상 심리로 아이들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야속한 세상 복수 한번 세게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그 꿈을 이뤄줬어요. 세상에 당당하게 서는 모습으로요. 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이제 제가 할 것이 없어져서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 큰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고요. 간 경화인데 살 나려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고요. 참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그 사람. 갈 때는 쓸쓸하게 가는 게 사람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애들한테 말하고 전화 한 통 해보라고 하니 싫다고 했어요, 둘 다. 미움을 너무 많이 산 거죠. 죽는 순간까지 듣고 싶던 목소리 못 듣고 저한테 전해달라 하더군요. 많이 미안했다고. 그렇게 몇 개월 뒤 세상을 떴어요. 벌 받은 걸까요? 뭐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 됐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놔두고 혼자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 객사 비슷하게 된 모습이 이제 다 훌훌 털고 저도 저만의 인생을 이제 살아보려고요. 살면서 못했던 취미도 가져보고 놀러도 다녀보고 많은 응원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